안녕하세요. 타신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잠깐이라도 괜찮다 싶었는데 금세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황에 우리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화위복, 세옹지마, 화중지복. 지금의 시련이 먼 훗날 오히려 복이 되는 계기가 되고 인생의 기륭화복은 지금 당장 알 수 없으며 겉으론 불행해 보여도 그 속에 숨은 선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았을 때 살며시 미소를 짓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타로의 이야기가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는 힌트로 주어지길 바라봅니다. 카드를 선택하기 전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본인의 마음과 머릿속을 새하얗게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2장을 선택하여 모두 들어보신 후 그중 더 마음에 와닿는 선택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장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가오는 경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우리 1번 분들의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께는 53개 풍산점이 나왔는데요. 풍산점은 바람이 산 위에서 천천히 불어오는 것처럼 변화가 천천히 단단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번 시청자분은 이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을 좀 보면은 이 겉으로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님의 어떤 내면을 서서히 따뜻하게 적셔주었던 조용한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갑작스러운 어떤 행운은 아닌 것 같고, 오랜 시간 쌓아왔던 노력 속에서 스스로 인정받은 순간이나 이 작은 성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없이 알아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번님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말을 건넸다거나, 오래 걸린 일이 마침내 작은 결실을 보았거나, 일상 속의 루틴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켜졌던 날 등이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평범하지만 나 자신에게 조용히 칭찬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풍산점은 지금은 작고 느려도 그 방향이 옳다면 결국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니까요. 기쁨의 씨앗이 이미 1번님 안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자각 자체가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의 상황은 또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좀 커다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현재의 상황은 어떠하신가?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새롭게 담겨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드에 보면 까마귀가 잔 위에서 이렇게 벗어나오는 게 좀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어떤 불길한 일들, 우리가 행운이라고 기준을 두면 어떤 불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륭화복이 이제 흉이 되는 건데,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좀 뭔가 조금씩 점점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흐름이다.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옆에 이제 용이 한 마리 이렇게 까마귀를 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불안함의 그 원인이라면 원인이고 상황이라면 상황인데, 원인이나 상황을 새로운 무언가로 내쫓고 내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요거는 나의 어떤 집착, 소유욕, 갖고 싶은 거, 욕심을 의미하는 카드고요. 기사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아주 빠르게 무언가 상황을 처리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세 장을 하나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1번님은 내 마음 안에 뭔가 불안했던 감정을 조금씩 덜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 우선순위 안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우선시해서 일단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과 행동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더 볼까요? 한 두 장만 더 볼까요? 네, 퀸 소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다. 더 이상 주변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까마귀 뒤에 보름달이 뜬 거 보면은, 그래,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지금 앞만 보고 달려나갈 거야. 이런 단호한 각오도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10번의 컵. 이제 결국에는 마음의 안정과 여유, 나의 행복을 찾아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삶이 좀 그렇죠. 항상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의 원인,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1번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불운한 걸 부어버리고 새로운 감정을 담아서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좋은 자세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카드를 좀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경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우금룡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무언가를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퍼즐이 완성된다, 무언가 완벽하게 끝이 난다, 종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수의 5번,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 안에 속상한 거, 서운했던 거, 슬펐던 거, 아쉬웠던 거, 무언가 만족을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어떠한 무엇으로부터 지금 완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의 10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복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다시피 10번의 컵 카드, 그 위로 이제 수의 10번이 나왔어요. 더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지금 우리 1번님의 상황이 지금 과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마음적인 부분에서 완전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 바닥이 쳤던 무언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이제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해결이 됐다?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수의 청룡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새로운 생각이 있다. 내가 무언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장의 카드를 쭉 펼쳐봤는데 사실 얘는 서비스 카드거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건데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1번 시청자분들의 대다수의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조만간 경사로운 일은요, 최근에 있었던 1번 시청자님의 수많은 일들 중에 내 감정을 완전 바닥으로 쳤었던 어떤 일들이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이 내가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 나의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나의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여유가 주어지고 만족할 수 있는 감정으로 이끌어지는 완벽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거나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고 보여지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내가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집을 위해서. 근데 내가 대출 조건이 안 돼가지고 정말 자꾸 승인에 실패되고 자꾸 뭔가 번복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준비한 이번의 것은 가능하다. 좋게 완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문서는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가 내가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에 좀 자신이 없다. 좀 후회가 된다. 이런 감정이라면 시험의 결과가 굉장히 흡족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설령 시험의 결과가 이미 나와서 내가 속상한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어져 있는 나의 환경에 내가 받은 점수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뭐 일이나 사업이나 자영업, 취업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맥락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좀 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사로운 일의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16번에 번뇌령이 나왔어요. 자, 요거 상황이 바뀐다. 갑작스럽게 변화가 주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7번의 진용, 주어진 장애물들을 내가 해결하게 되고 장애물을 부시고 앞으로 튀어나가게 된다. 4번에 목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자리 잡고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카드가 화가 아니고 수가 아니고 목이 나왔어요. 이제 금도 아니고 이 목이 나왔다는 건 나의 일과 관련된 겁니다. 일. 학생에게 주어지는 일은 뭐예요? 공부겠죠? 우리 직장인에게 주어진 일은 회사 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영업자는 역시 나의 어떤 뭔가를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일이 되겠죠. 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장애물이 꽉꽉꽉 막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장애물들, 이제 주부의 경우나 뭐 내가 가정의 어떤 몫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집안의 일들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출 같은 것도 예시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전체 상황에 지금 장애물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조만간 주어지는 경사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입함으로 인해서 내 슬펐던 감정을 회복한다. 제가 인트로에 전화위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위복.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도 이 불길한 상황 안에서도 숨은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가끔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가 알고 보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길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는 구간이 있어요. 1번 시청자분들 중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본인의 직업과 나이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어쨌든 상황의 변화가 주어짐으로써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하고 있던 일에 자리를 잡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경사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말까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결말인지. 네. 새로운 상황을 도입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된다. 화의 10번입니다. 힘든 상황이 지나갔다. 그래요. 이 카드가 얘기해주는 힌트가 뭐냐면 1번님들은 지금 힘들었던 구간이 꽤 길었었던 것 같아요. 짧게 보면은 한 3주? 길게 보면은 뭐 이제 1, 2년도 가겠지만 이 1, 2년까지의 보는 카드는 아니고 한 6개월, 한 7, 8개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저 3제예요, 9수예요, 저 3제에 9수까지 겹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게 좀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운이 있구나. 근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힘든 상황이 이제 다 끝났다. 이 카드를 좀 설명드리고 볼 텐데, 얘는 뭐냐면 주변이 다 불탄 거예요. 다 불타가지고 뜨거웠던 불들, 남아있던 잔여 불들까지 모두 다 꺼진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8번의 일뇌령이 나왔습니다. 인내의 구간이 좀 주어지네요. 이 인내의 구간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상황들에 있어서 내가 인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의 카드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한다. 이제 뭔가 우리가 불이 다 탔으니까 새롭게 또 다시 짓고 또 만들어내고 또 적응하는 살림을 또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해서 새롭게 새 집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운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집 대출이라던가 시험이라던가 자영업에 대한 사업, 뭐 취업 이런 쪽에 있어서도 인내 시간 속에서 장애물이 많았는데 조만간 내 생각, 내 아이디어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완벽함을 갖추고 결국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적응하는 그런 경사로운 일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그 경사로운 일이 언제 오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시기를 보는 거는 좀 복잡할 수가 있고, 대신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흐름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태양 카드가 먼저 나왔네요. 4번의 펜타클 카드와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딱 떠올렸을 때 바로 떠올리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변을 바라보세요. 내 집, 내 가정, 내 직업, 내 위치, 내 회사,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 다른 일을 하더라도 뭔가 찜찜하거나 그러면 걔네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도 뭔가를 내야 되는데,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19번의 태양은 긍정, 밝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거, 그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눈에 가장 잘 띄고 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의 펜타클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지키려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펜타클, 내 힘, 내 능력, 내 기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가장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선순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숙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공과금이 밀려있던 걸 낸다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를 빨리 처리한다거나, 이사를 했다 그러면 빨리 소재지를 등록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시험에 필요한 나의 필기도구부터 해서 내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카드가 말하는 맥락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을 감고 눕거나 다른 걸 할 때도 머릿속에 계속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걔부터 일단 지켜내는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버린다가 아니라 내가 얘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켜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를 뭔가를 바라는 일이다. 뭔가 좀 잘 됐으면 한다라고 바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그 바라는 것을 조금 더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당장 1%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백전백승 태양의 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의 신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 용신 오행대 카드인데요. 타신 카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특별한 스페셜 카드가 4장이 들어있거든요. 이 중에 얘가 나오는 확률이 진짜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근데 백전백승이 나왔어요. 이거 보다 우리 1번님이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해드렸던 조언이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흐름, 그것을 행동하십시오. 태양의 신이 1번님을 도와줄 겁니다. 결정하고 행동하시면 지키는 것이든 해결하는 것이든 이루려고 하는 것이든 그 힘에 부스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경사로운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카드가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가져가셔서 우리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결코 한 줄로 그어진 길이 아니기에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타로가 주는 조언과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에 곧 찾아올 경사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타로의 신 2번을 선택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경사로운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2번 시청자님의 이 기억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았었던 기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께는 56궤 화산녀가 나왔습니다. 화산녀, 이거 나그네의 궤로 많이 불리는 궤거든요. 이 불이 산 위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이 궤는 낯선 곳에서의 적응과 어떤 임시적인 거처, 여행, 변화, 이런 활동에서 통찰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번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일들은요, 익숙한 곳을 벗어났을 때 느끼셨던 자유와 해방감, 또는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 새로운 상황에서 받은 자극과 인식의 전환이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궤는 여행자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잠시 머문 자리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거나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면 혼자 떠났던 짧은 외출에서 마주한 이 고요한 풍경 같은 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노을이 지나가는 흐름, 그런 걸 딱 보면서 하늘이 정말 예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는 새로운 모임이나 장소에서 느꼈던 설렘이라던가 낯선 사람과 나눴던 짧은 대화지만 인상 깊은 대화를 좀 보았다던가, 일상의 루틴에서 좀 벗어난 하루 속에서 이 평소와 다른 나를 발견했던 기억들이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름, 우리의 삶은 매번 반복이잖아요. 하지만 내 일상의 반복에서 약간 다른 것에서 오는 내면의 울림이 이번님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등불처럼 따뜻한 기쁨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늘 있었던 일들 중에 힘든 일, 어떤 일, 이런 것만 보다가 오늘은 좋았었던 기억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일상 속에서 여행자의 의미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오늘 주어지는 경사의 흐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떠하신지. 8번의 소드예요. 8개의 칼이 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가운데에 까마귀가 빨간색 끈으로 눈을 가린 채 갇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원래 까마귀는 이제 검정색을 띄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달빛에 비춰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살짝 흰색을 띄고 있어요. 하얗게 새하얗게 질렸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뭐다?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상황인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내 마음도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또 심지어 뒤에 보름달이 떴다라는 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불안해.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번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지키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지금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하이로펀트입니다. 자, 요거는 이건 좀 깊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게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귀인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카드의 의미는 조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 무덤에 있는 이 나무도 십자가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큰 태양이 있고, 이건 신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믿었던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이 지금 무너지는 형태에 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혀 내가 바랬던 것과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로 상황이 좀 주어져서 이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나가리 같은 나가리라고 표현해도 되죠. 이러면 나가리인데. 네.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나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노라, 이루겠노라. 그럴 때 필요한 동기부여는 내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아. 난 이게 맞거든? 근데 결과가 내 마음과는 좀 달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님들 중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될 것 같은 그 주식의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본전도 못 찾겠는데 이런 상황이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집문서, 뭐 이사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뭔가 학업이나 자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내 생각과는 지금 이 삶의 현 시점이 좀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근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들을 놓쳐버릴까봐 갈팡질팡하고 있고 마음이 좀 불안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요거 이제 시계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절제라는 의미의 템퍼런스입니다. 절제는 나누고 비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셔도 컵에서 컵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물을. 물론 이게 포도주거든요. 근데 시계가 같이 나왔다는 건 뭐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 이번 분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다급하게 해야 되는데 또 상황은 그러질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운전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더라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황색불의 신호등으로 갑자기 딱 바뀌면 대부분은 결정합니다. 내가 빨리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빨리 멈출 것인가. 근데 가끔 딜레마에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딜레마 구간이라고 하던가 애매하게 멈춰버리면 도로 정중앙에서 이 사거리 정중앙에서 멈춰버려서 5만 가지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의미하는 건 지금 마음은 급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꾸 천천히 하라고 한다.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신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증빙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자, 6번의 펜타클. 네,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의 인정,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돌려서 설명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얼른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의 제약에 쫓기고 있는데 왜 이게 더 반대로 가냐, 왜 이렇게 주어지지 않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다 각자 서로의 상황은 다른데 이 결과나 흐름을 놓고 보면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이 운도 보면.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자, 경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사가 다가오고 있는가. 자, 9번에 화카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룡입니다. 불에서 서식하는 용이고 불의 기운을 갖고 있죠. 아주 뜨거워요. 자, 근데 보면 이 상황이 좀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이게 막 붉은색 피도 막 흘리고 있고요. 화살과 창에 꽂혀 있는 그런 화룡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상황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통은 느낀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 흐름이 아파. 얼마나 아픈데.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단단해 보이고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아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금의 8번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축적하고 배우고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는 카드입니다. 18번에 월기룡이 나왔어요. 이 보름달이 뜰 때만 등장한 달은 월기룡입니다. 달 월자를 씁니다. 자, 세 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무수히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그 태도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경사가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자, 세 장의 카드를 연달아서 말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맥락이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답답한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나를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자세, 멈춰있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으면 이 상황에 양쪽의 카드가 뒤집어져요. 어떻게 되냐? 불안했던 것이 명확해지고 힘들었던 것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나를 성장시키는 거거든. 넓게 우리가 뭐 이제 불교적인 의미로 보면 이건 뭐냐면 수행하는 의미예요. 수행.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 힘든 상황, 이 속세라고 하죠.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사회생활을 하고 겪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닦고 치유하고 발전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게 되고 내가 이 힘든 구간을 겪기 전에 나와 힘든 구간을 겪은 후에 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경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7번의 진욕. 가장 큰 경사는 이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장애물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경사가 있다. 금의 청룡이 같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내가 지니고 있는 기술,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이득이나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네, 뭔가 불안하고요. 그 속에서도 내 노력은 멈추지 않아요. 나를 발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가 만들어 놓는 경사 자체가 내가 지금의 수련에서 극복을 하고 놓여진 장애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돌파해냅니다. 우린 이런 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수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수성가. 내 힘으로 온전히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속세 얘기하면서 제가 뭐 불자는 아닙니다만 속세 얘기하면서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해야 좀 우리 맥락을 빨리 가져가실 것 같아서.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화의 1번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나만의 것을 실행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단호한 결정과 어떤 본인을 믿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본인의 신념을 잃어버린 게 가장 두려운 건데 내 신념을 다시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 벼락이 치고 있죠? 벼락이 치고 있는 번뇌룡입니다. 번뇌룡. 벼락이 치고 있는 목에 8번이 나왔고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이제 이 맥락을 좀 이렇게 잘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힘든 구간 안에서 견뎌내가지고 내가 장애물을 부시고 나아가게 될 경사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문서적인 일이라던가 뭐 어떤 사업이나 일, 사람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 풀어나갈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 행동 속에서 잃어버린 신념을 다시 찾을 겁니다. 회복하는 느낌이 강해요. 회복을 하고 다시 내 자리로 빨리 복귀하고 심지어 그 내 자리로 복귀한 이후에 그 밀려있던 숙제라든가 얼른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의 어떤 일들을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 구간 동안은 또 인내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결과의 흐름까지 보면 태양이 떴네요. 네, 뭐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태양이 떴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비도 내리고 있다. 여우비라고 하죠.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 자, 목에 9번 쉬고 싶다는 얘기고요. 휴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의 2번까지 나왔습니다. 양질의 이득을 가져간다. 확실히 앞에 나왔던 카드보다 뒤에 나왔던 카드들이 되게 밝아요. 어떤 얘기냐? 내가 얻게 되는 경사의 흐름에서 결과론적으로는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눈도 감고 있고 보름달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극복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명확해질 거라고. 명확해지고 그동안에 불태웠던 나를 위해서 잠시만의 어떤 휴식을 취합니다. 보시면 동굴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이 속세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자 같습니다.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게 된다. 나만의 시간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56개 화산역. 그러면 이 나그네 운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에게.
분명히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도 이 정말 버스 타고 지나가다 바라본 이 창문 밖의 풍경, 뭐 비가 오는 소리,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인의 기분을 잠깐 1분 1초라도 즐겁게 했었던 상황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 주어져서 기뻤던 게 아니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끼거나 귀로 들었었던 것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훈련 속의 과정을 이겨낸 후에 드디어 제대로 나그네의 운을 보게 됩니다. 어디론가 가서 쉬면서 제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배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수성가라고 했죠. 본인이 뭔가를 깨달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카드, 하이로펀트,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눈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 안에 새하얀 구슬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해요. 얘는 어떠한 걸로도 부서지지가 않고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념이에요. 그 신념에 불안한 것 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신념이 불안하다. 그러나 조만간 내 신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경사가 어떤 곳인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경사가 뭐 돈이 들어와요, 뭐 차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이런 것만 경사가 아니에요. 경사는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걸 풀어나가는 것도 경사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흐름이 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기사 완드 카드예요. 이거는 내 주변을 지금 빠르게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행동을 옮기라는 얘기고. 자, 3번의 컵.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즐거움, 축배, 축하할 일. 에이스 소드. 이거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카드가 조금 복병이에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후자는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현재죠. 현재를 위한 일입니다. 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뭔가 책임지고 빠르게 행동할 일이 있어요. 결단을 내리고 얼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과거에 좋았었던 결과, 즐거웠었던 일, 축하했었던 일들이 있지만 내가 행동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거 빨리 다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누가 돌잔치를 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그거 얼른 다시 연락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장례식은 축하할 일은 아니니까, 그죠? 전 노부부가 네, 막 150살, 200살 되신 분들이 이제 좀 평안히 잠드신 거면 그건 또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장례식은 좀 제외를 하고, 뭔가 이 경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사 빼고 이제 경사로운 일들에 있었다면 축하할 메시지는 얼른 축하를 해줘라. 친구든 지인이든 사업이든 축하할 메시지를 안 했으면 얼른 행동으로 옮겨서 축하를 해줘라 라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이번 일들 중에 최근에 뭐 돌잔치, 결혼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뭐 승진 이런 것도 포함해요. 만약에 못했는데 왜 하라고 하냐면, 운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를 축하해주는 의미는 이 타로 카드에서 템퍼런스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 절제의 힘. 아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안 좋은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내 운세 가져가라고 그 앞을 일부러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어요. 정말 매우 안 좋은 행위예요. 그게 뭐 정식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절대 신랑 신부의 앞길을 막지 않죠. 근데 중국은 그런다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결혼식장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축하를 해주기 위함이잖아. 축하함으로써 거기서 만들어지는 좋은 흐름들이 있어요. 축하의 흐름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흐름에서 내 운을 좋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과거에 내가 지금 최근에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 한 적이 없다면 얼른 행동을 다시 옮겨라, 이 얘기고. 자, 이제 후자입니다. 후자. 저는 최근에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후자에서는 내가 앞으로 지금 행동할 것들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 선택해. 그만 고민하고 그만 방황하고 선택해서 얼른 행동으로 옮겨.
그거 좋은 결과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뭐겠습니까?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나 계속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되겠죠. 얼른 행동하셔서 좋은 이 결과 흐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축하의 메시지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언의 카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요. 뭘 볼까요? 토의 10번 부국 안민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권위가 높은 날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당분간. 아시겠죠? 아마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책임과 과감한 결단이 있는 자리고 축하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10번의 토는 내 땅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크기가 10이죠.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넓다 그래서 막 배추 심고 당근 심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막 우후죽순으로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의 뿌리가 뿌리를 갉아먹어가지고 작물들이 원활하게 못 자라고 변형이 돼버리고 막 이상한 변종이 돼버리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다가 뭔가를 심을 때는 간격에 맞춰서 심는 이유, 같은 이 토종을 심는 이유가 딱 그것들을 눈에 보이기 쉽게 관리함도 있지만 뿌리가 서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 땅이 넓다라는 건 심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저것 우후죽순 심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님들께서는 지금 하셔야 될 게 많다. 얼른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결코 한 줄로 그어진 길이 아니기에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타로가 주는 조언과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바라봅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에 곧 찾아올 경사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타로의 신 3번을 선택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경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동안 항상 오프닝에서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오늘은 시작부터 일단 3번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은 어떤 것인가를 좀 들여다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3번 여러분들께는 12괴 천지비가 나왔습니다. 하늘천에 땅지를 씁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어긋나 있어서 막힘이 생긴다는 의미고 그 속에서 내면의 정비와 외부와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결국 다시 열리는 흐름이 천지비거든요. 3번님이 최근에 기분 좋게 느꼈었던 기억을 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사건이기보다는 이 내면의 평온 그리고 감정 정리가 찾아왔던 조용한 순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긴 것 같이 느꼈던 시간이라던가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꼈었던 때에 그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자각의 기쁨으로 변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보낸 하루라던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리한 생각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들, 그리고 이제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나 일을 스스로 놓아줬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으로 참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지비는 이 막힘과 고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을 맑게 비우는 정화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조용한 기쁨으로 남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3번 시청자님, 지금은 어떠하신지 지금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카드를 큰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되게 커요, 얘가 카드가. 거의 오라클 카드 수준으로 큽니다.
하이로펀트가 먼저 나왔어요.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조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8번의 완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3번의 펜타클스. 자, 이거는 누군가와 함께 공동자들과 함께 뭔가를 이뤄내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예를 들면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3번님은 누군가와 공동작업이나 함께 해나가는 어떤 목표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지 위험한 건 뭔지 조심해야 될 건 뭔지에 대한 조언들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지금처럼 타로를 보거나 신점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사나 지인이나 친구, 협업, 거래처 이런 사람들과 좀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페이지 완드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열정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비록 시작은 작지만 내가 지금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압박도 있어요. 은연중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의심도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7번의 완드, 지금 완드가 계속 나오죠.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건 대비한다는 겁니다. 대비하고 뭔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빨리 하려고 막 하고 있고 뭔가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정답이라는 거를 정답이라고 생각은 본인도 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정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감. 네,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쩌면 12개 천지비가 얘기한 게 이렇게 다사다난한 어떤 일들을 막 처리하면서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 1시간이든 하루든 조용한 시간을 좀 보냈던 것에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기억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바쁘게 보내고 있는 3번 시청자님께는 어떤 경사가 주어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청룡이 첫 번째로 등장했어요.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아이디어. 7번의 진룡.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아이디어. 금의 6번입니다. 내 노력, 내 어떤 행동들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재물 카드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결과, 금전적인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지금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상황에 뭔가 바쁘고 막 해야 될 게 많은데 대비할 것도 많고 뭔가 지금 발목 잡힌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경사론보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얻게 될 것이다. 이게 3번 시청자님의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이디어를 받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우리의 뇌는 자면서도 그날 겪었던,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우리가 수면 속에서도. 그래서 꿈속에서 가끔 인상 깊은 장면이나 이런 모를 처음 보는 상황들이 꿈속에 기억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뭐다? 내가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막 엉뚱하게 막 상황들이 막 연계가 되니까 판타지처럼 연계가 되니까 개꿈이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현실의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경사는 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심지어 내가 그동안 노력했거나 그것을 만들기 위한 나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함께 사람들과 이뤄내는 결과의 공로일 수도 있고요. 진짜 심지어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다독이면서 나의 기술과 내 위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의 금황룡, 권위적인 얘기를 좀 하네요. 권위를 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승진 얘기가 좀 많은 건데 목의 황룡까지
얘도 권입니다. 둘 다 왕이거든요. 그러면 3번 시청자님들 중에 대부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리더에 가까운 권위를 얻거나 뭐 어떤 중간 관리자라고 하시면 중간 관리자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위치를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이거 좀 은어를 좀 써볼까요? 뭐 이렇게 조폭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핫바지라고 하잖아요. 핫바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막 이러잖아요. 타로 영화, 타로란다. 타짜 영화 보면은 그런 핫바지로 보지 않고 좀 단어가 그랬나? 나를 그렇게 호구로 보지 않고 호구도 좀 이상한데 뭐가 좋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핫바지냐 호구냐. 아무튼 나를 그렇게 빈 껍데기로 보지 않고 진짜 저 사람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야. 저 사람 다시 봤다니까 대단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3번님들 중에 내가 승진을 위해서 뭔가를 막 좋은 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승진 같은 거. 권위를 얻는 거니까. 자, 이거 사실 되게 넓은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사장이죠. 그럼 그것도 권위예요. 자영업자에서는 사장, 대표, 뭐 중간관리자의 뭐 팀장, 과장, 부장, 다 포함이고요. 소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뭐 그냥 프리랜서인데요. 라고 하시면 상대방이 나에게 인정을 하는 거야. 야, 자네는, 당신은 프리랜서지만 웬만한 어떤 중소기업 이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좀 쌓은 노하우가 있네. 왜?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냈으니까 지금 뭔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맥락인지? 그냥 개인의 인정이 아니라 물건이야. 물건이야. 핫바지가 아니야. 호구가 아니야. 제대로 됐어.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권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짧게 말하면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되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는다고 상담 의뢰가 왔어요. 근데 제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만간 권위를 얻을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한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본인의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권위가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본인이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인수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장이 이제 경제적인 게 힘들어지니까 본인한테 이 인수에 대한 제의를 한번 했었대요. 근데 돈이 없잖아. 대출도 좀 힘들고. 그래서 사정을 좀 얘기했더니 흔쾌히 정말 분납까지도 오케이 하면서 다 인수를 해줬대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근데 그 편의점이 이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기업의 편의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 아마 그분은 그 편의점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편의점의 사장이 되고 주인이 되죠. 권위를 얻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연계가 되더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금의 청룡이네요. 내 능력과 내 기술을 가지고 이득을 만들어낸다. 18번의 월기룡. 보름달에만 뜨는 용입니다. 보름달에만 나오는 용입니다. 이게 이제 달월자를 쓰는 월기룡.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신호인데 내가 불안함을 극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능력과 내 기술, 그걸 가지고 불안함을 극복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기술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작았던 기술이라면 권위를 얻음으로써 내 기술이 커진다라는 걸 지금 카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술이 커진다, 묵직해진다.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는 나는 되게 소극적이고 본인을 되게 과소평가한다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도 좀 한 인물 하는구나, 나도 좀 한 스킬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받고 본인 스스로도 자각을 하는 거죠. 14번의 백흥룡. 근데 중요한 것보다 겸손해요. 우리 여러분이. 3번 분들이 되게 겸손하게 아이고 과찬입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수의 8번이 나왔어요. 이제 포기라고 하는 거고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앞에 있는 본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완전 8번이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일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엄청 많아. 내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경서를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고 권위를 얻잖아요. 그럼 명확해져. 뭐가 명확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힘드냐라고 하면은 어떤 누구는 뭐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어요.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요. 뭐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불교에서 대부분은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나 목표의 그 치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하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면 몇 점까지 쌓고 싶냐? 그러면 저는 1등급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1등급이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 지금 몇 등급이냐? 그러면 한 3등급으로 합시다. 그럼 2등급만 되는 걸로 목표를 세우면 어떠냐? 그랬더니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내가 권위가 높아지니까 불분명확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 아, 내가 이걸 왜 불안하게 느꼈는지 알겠다. 내 기술이, 내 힘이 커지니까 이거는 내가 해봐야 의미가 없는 쭉정이 같은 느낌이다. 쭉정이 뭔지 아세요? 쭉정이? 빈 껍데기. 예. 내가 굳이 저거 뭐 열심히 해봐야 얻어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괜히 거기에 매달렸구나. 왜 매달렸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변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평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좋은 비유다. 유튜브 보면 우리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올려. 근데 조회수가 어때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실제로 타로 채널이니까는 제 채널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채널들도 좀 규모가 있게 나오지만 일반 많은 대중들을 타겟으로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딱 올리면 조회수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왜 마음이 힘들어요? 뭐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왜 마음이 힘들어? 내가 원하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거든. 근데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내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에게 전파를 해줘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 그 기간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줬지만 평가를 못 받았다면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좀 뭔가 결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카드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결과를 위해서 노력했고 불안정했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아셨죠? 맥락을 잘 가져가십시오. 자, 결과의 카드를 보면 20번의 불사룡과 화의 9번, 화의 8번을 얘기하네요. 자, 화 카드가 2장이 나왔고 불사룡이 나왔어요. 불사룡은 뭐냐면 화면이 좀 잘리는구나. 불사룡은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불사룡. 불사조는 죽지가 않죠. 계속 부활하죠. 죽어도.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사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최근에 내려놓았던 혹은 포기했던 아니면 아쉽게 기회가 놓쳤던 일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기에서 내가 이겨내려 노력을 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결과로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사의 의미니까. 즉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님들이 내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게 있었다면 뭘까? 그것을 내가 왜 포기했을까?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난 시점에 이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도 결과가 쭉정이일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일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 중에 많은 실수가 뭐냐면 정말 좋은 행동은 일의 우선순위를 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 3번님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아마 그 안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했다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거를 해서 얻는 게 별로 없는데 무작정 일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벽에다 머리 박고 이게 아닌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선순위에 넣어버려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이뤄내는 그 결과의 값어치가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뭐 숨통을 줄이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뭔지 빨리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경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내 아이디어로 돌파하게 되는 일. 두 번째, 비로소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는 일. 그게 경사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흐름이나 힌트가 있다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펜타클,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내 기술, 내 능력,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8번의 소드. 심오한 얘기를 하네요. 한 장만 더 볼게요. 3번의 펜타클. 그래요. 한 번 더 나왔죠? 앞에서 3번의 펜타클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집중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페이지 펜타클이 의미하는 게 내 기술과 내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술과 능력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유튜브든 장사든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공부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적어요. 이게 돈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이 적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죠? 그리고 우린 그거를 이유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변명과 핑계를 댈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굳이 그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운동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서 맥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유가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께 들리는 얘기는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내 힘, 내 환경, 내 요소. 요 얘기 해드릴게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본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자본이고, 내 능력, 내 기술, 내 자격증, 내 위치, 내 선택도 하나의 자본이 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자본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없대요, 지금.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나도 스스로를 과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면 누군가와 기대서 같이 해라. 뭉쳐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카드로서 혼자 하기보단 누군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냐면 저는 늘 혼자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무조건 사람과 붙어서 함께 하라는 의미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나 스스로 책을 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맥락으로 보면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건 뭐다? 어떤 영상을 보는 거지. 누군가가 알려주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 뭐 인강도 듣고 뭐도 듣고 하잖아요. 인강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고 그 인강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인강에서 이런 거를 배운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왜? 생각의 차이가 다름으로써 배움의 차이가 크니까 누군가와 의견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함께 하라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지 말란다. 잘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여기서 뭐, 호구,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호구, 또 뭐, 빙다지, 핫바리,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알겠죠? 자, 마지막 조언의 카드 보겠습니다. 천리일도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사자성어의 카드 나왔습니다. 별 카드예요. 여기 보면 별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별성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시간이네요.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네요. 어쩐지 한자가 좀 이상했어. 자, 시간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리일도 무슨 말입니까? 한 걸음도,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왜 이러네. 빙다리 핫바지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시작의 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카드가 얘기하는 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시간의 신이 당신을 지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슬로우 모션으로 우와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총알을 피하는 거, 화살을 피하는 거, 그리고 뭔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다 똑같은 1분 1초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의 신의 도움을 받으면요
정말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지는 순간. 그럴 때 보통 언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불편한 거 이럴 때 정말 길게 느껴지거든. 근데 사실 그런 것 또한 그 안에서 배움을 내가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본인에게 늦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얼른 행동으로 옮겨라. 나는 지금 그 행동을 옮기기에 충분히 적절한 시간이다. 시간의 신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때론 너무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방향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결코 한 줄로 그어진 길이 아니기에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타로가 주는 조언과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에 곧 찾아올 경사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타로의 신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경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동안은 항상 시작에 무엇이 힘든지를 좀 주로 보았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좋았던 기억들이 무엇인가 이 좋았던 것들을 좀 먼저 찾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께는 27궤 살레이궤가 나왔습니다. 산 위로 천둥이 울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살레입니다. 산산자에 이 번뇌자를 쓰거든요. 그 산 위에 천둥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꽝꽝 하면서 주변으로 소음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한 자극 속에서 내면의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양하는지를 묻는 괴거든요. 4번님이 최근에 느낀 기분 좋은 일은요. 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어떠한 충전의 순간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번뇌자가 있어서 충전을 표시하는 것도 좀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안을 얻었거나 좋은 대화 속에서 지적인 거 혹은 감정적인 포만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적으로 좀 쉬었다라는 그런 쉼을 얻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위한 물건을 사는 거 그런 충족 욕구도 있고요. 또 의미 있는 글귀, 책, 영상 이런 것에서 영감을 받은 순간 이런 것들이 좀 예시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좋은 것을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큰 기쁨이다, 기억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산레이개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최근에 기분 좋은 경험은요, 이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으로 앞으로의 나를 키워갈 영양분이 되어주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4번님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카드가 좀 커요. 얘가 사이즈가 좀 커서 천천히 펼쳐볼게요. 크다, 그죠? 자,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20번의 저지먼트. 자, 그리고 펜타클 7번. 자, 요거는 이제 심판이라는 의미가 좀 많아요. 심판, 어떤 결정, 어떤 보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들려왔거나 봤다라는 거거든요. 좀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조금 뭔가 충격적인 어떤 결정이나 흐름을 눈으로 보았다, 느꼈다, 들었다. 자, 7번의 펜타클, 내 노력입니다. 그때 무수히 길었던 내 노력에 대한 어떤 결정을 들었다. 엠퍼러, 황제 카드거든요. 권위의 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은 최근에 혹은 지금에 예를 들어 공부 같은 거거든요. 지금 또 시험 시즌이니까
심판, 이거는 하나의 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 날. 어떤 날이 왔다.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한 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같이. 내가 긴 시간 동안 노력했던 것에 심판을 받는 날이 왔다. 내 권위를 인정받는 날이다. 내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랫동안 학수고대했던 어떤 거래나 어떤 중요한 기획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미팅을 하거나 결과를 받고, 뭐 대출 같은 게 승인이 되거나 대출을 이제 막 서류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게 가운데에 금전카드라서 경제적인 게 포함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거 상관없는 연령대 분들은 결과를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맥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보여진다. 뭔가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어감이 좀 무섭다고 느껴지시면 뭐 무조건 승소 뭐 이런 거 법적인 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나 그런 날이 왔다, 디데이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템퍼런스와 9번의 컵이 같이 나왔는데요. 마음을 절제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4번님들이죠. 4번님들은 대다수 10명 중에 7분, 한 70%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학수고대 했던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것을 신중하게 노력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10명 중에 7분은. 그리고 한 3분 정도는 그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들었다라고 하면 좀 좋은 결과를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좋은 결과라고 하면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보이겠지만, 그냥 이게 앞에 있는 템퍼런스가 마음을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들었다, 이렇게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를 듣게 된 분들도 계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될 경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경사. 자, 왠지 모르게 4번 분들께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경사라고 하는 게 막 큰 돈이 들어오고, 막 좋은 일이 크게 막 잔치할 정도로 열리고, 이런 것만 경사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펴볼게요. 화의 10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불타고 있는 그 용의 주둔지가 이제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네, 이 용이 둥지거든요. 네, 백룡입니다. 백룡. 불에 타가지고 새하얗게 질려버린 게 아니라 백룡이에요. 백룡. 네. 그래서 요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좀 보고 왔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카드, 목의 5번입니다. 자, 딱 봐도 뭐 용이 3마리가 막 싸우고 있죠. 네, 한 마리는 여기 이 대가리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대가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고요. 자, 대가리라고 표현해서 웃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네. 동물은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뭐 영물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 6번의 애종룡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들어오게 되는 경사를 먼저 여기서 좀 요약을 하자면, 첫째, 우리 4번님들이 지금 마음의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일들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맥락을 가져가면 돼요. 이 용의 둥지가 불에 계속 활활 타고 있었잖아요. 이제 불길이 꺼졌어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다? 더 탈 게 없다. 저 탈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 타버려가지고 탈 게 없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뭐랄까 치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공부할 게 없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뭔가 힘들고 지쳤고 스트레스를 주던 상황들이 종료가 되고, 수많은 경쟁으로부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함께할 사람들과 놓여지게 된다. 내가 소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 오래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일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커플이 있는 분들은 연인이 될 것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늘상 혼자고 솔로 플레이인데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솔로고요. 사람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혹은
나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세부적인 의미에서는 그동안의 경쟁 구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드디어 끝내고 연애를 하겠구나. 이렇게도 제가 대충 씨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구간을 지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충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의 은황룡이고요. 어머님의 카드라고 보통 불리는 카드입니다. 자, 수의 9번.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정의 충족이고요. 조만간 힘든 일들이 끝날 겁니다. 우리 4번 시청자분들, 본인을 가장 힘들게 스트레스 받게 또 경쟁 구도에 놓여지는 거, 이거 폭 넓어요. 그죠? 시험도 포함이고 회사 일도 포함이고 자꾸 집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 좀 해오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도 포함이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죠. 이 경쟁 구도, 누군가와 비등비등 계속 이렇게 맞대어 가는 그 스트레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구조, 사랑의 흐름으로 간다. 내가 포옹을 받을 수 있고 여유를 느낄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흐름으로 조만간 놓여지게 될 겁니다. 힘든 시기 끝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조만간요. 아마 좀 빠르게 놓여질 것 같아요. 경사로운 일을 본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와요. 땡큐지. 큰 돈이 들어오는 거. 그죠? 근데 큰 돈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 4번님들 보면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안정과 여유가 먼저거든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보니까 많이 힘들었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기도 했고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도 못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경사가 힘든 거 이제 다 끝나고 본인이 회복하는 시기로 들어가는구나. 회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미래의 테크놀로지로 보면은 그 막 캡슐에 들어가서 막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거예요, 지금. 본인이 온전해지는 거. 그동안 집이 이 초과상관이 다 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저거 타면 안 되는데, 저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불이 여기까지 번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결과의 흐름까지 조만간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법적인 걸 수도 문서적인 걸 수도 뭐 이사 뭐 자영업 사업 계획 거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드디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사가 있다. 자, 근데 생각해보자고. 힘든 시기가 끝났어. 근데 지금 우리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거지 같으면 어떡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과가 거지 같아. 그러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유롭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결과를 앞두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결과가 괜찮을 거예요. 그동안 뭔진 몰라도 수고했어요. 고생했고 괜찮은 결과, 흡족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져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회복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 시기가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좀 쉬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의 황룡과 화의 기령이 나왔어요. 회복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과감하게 또 막 내가 처리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또 책임질 거의 상황을 뛰어다니는 게 보여져요. 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좀 더 쉬어도 되고 좀 더 여유를 만끽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안 돼. 빨리 해야 돼. 뭔가를 빨리 처리해야 돼. 그거 상황 얼른 마무리해야 돼. 이런 책임감이 좀 많은 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회복을 후다닥 해버리고 후딱 회복하고 나서 상황을 좀 처리하고자 급하게 좀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있고요. 금의 9번 재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결과. 뭔가 지금 노력하고 상황을 책임지려고 했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보여지죠. 나무에 금이 주렁주렁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 밑에 황금의 용이 이렇게 딱 있어요. 표정은 안 보일 거예요. 그림이 쬐깐해가지고 보이려나? 보여드릴까요? 자, 웃고 있거든요. 치아를 드러내면서 이빨을 들이내면서 기분 좋은 카드입니다.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보여줍니다. 결과와 결실이 자유롭게 주어질 것이다. 화의 9번과 화의 5번. 우리
4번 시청자님들 구설수도 갖고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요. 화의 여령까지. 좀 계속 화 나오죠? 화가 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화가 많은 분들이다. 화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자꾸 나를 건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우리 4번님들.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 스스로 자꾸 마음에다가 소화기를 지지고 있는 것 뿐이죠. 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할 데가 없어. 이거를 제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참 새하얗게 질린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나도 네,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구설수가 있었던 분들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이 구설수라는 게요, 누가 뭐랄까, 문서적으로 시비를 틀고 고소를 한다고 구설수가 아니고, 누가 뒤에서 자꾸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거예요. 아까 봐도 경쟁의 수가 많았죠. 자꾸 참견을 해. 자꾸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욕을 하는 험담을 듣기도 하고,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좀 회사에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저도 좀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와요. 네, 회사 생활을 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자꾸 따돌리는데요, 뒤에서 자꾸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요, 진짜일까요? 이러시거든요. 카드를 들여다보면 진짜 그래요. 이게 요즘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왕따 같은 걸 어른들이 하고 진짜 다 얼굴에 똥을 발라버려야지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이 주변의 이야기에 많이 시달린 분들이 많겠다.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휴식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4번 분들입니다. 휴식을 취하시게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구설로부터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가 된다.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목적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이미 여기 있어요. 이제 요거는 회복 후에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번의 펜타클이네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력. 자, 4번의 컵 카드고요. 이건 쉽게 말하면 슬럼프, 번아웃. 3번의 펜타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생활을 얘기합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장시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잠깐 좀 쉬다 보면 슬럼프나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주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여나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할 기력도 없고 힘이 안 나, 이러면 충전을 조금만 더 하세요. 충전 조금만 더 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충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은 그때 사람들을 좀 만나라, 이런 얘기라고 말을 편하게 드릴게요. 혼자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은요, 세상과 소통에 단절이 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주로 스마트폰을 요즘 누구나 다 들고 있으니까 뉴스를 보고 뭐를 보고 이슈를 보고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미디어에서만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체험을 느끼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구설 같은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사람 만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쉬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 그러면 좀 더 쉬었다가 내가 준비가 되면 사람들을 좀 만남으로써 지금 내 생활에 놓여져 있는, 혹여나 지금 당장 슬럼프와 번아웃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슬럼프와 번아웃으로부터 내가 서서히 움직이려는 행동을 좀 취할 자세가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당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 조만간 어떤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오게 되는 슬럼프가 좀 주의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장시간의 노력으로 오게 되는 슬럼프를 주의하라고 하는 이야기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의 카드를 좀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5번 일장춘몽. 제가 정말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일장춘몽. 한낱 꿈이다. 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 좋은 기회와 더 나은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수의 5번은 지나가 버린 후회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속상하고 감정이 좋지 않고 후회되는 거. 그런 상황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새롭게 또 나가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향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장춘몽. 뭔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또한 잠깐 지나가는 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일장춘몽 자체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이제 드라마 어떤 아씨가 나오고 선비가 나오고 막 이런 장면인데, 선비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에서 어떤 담 너머의 어떤 아가씨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그냥 저 아가씨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결혼을 했으니까 못 만나잖아. 조선시대에서 그게 안 되니까. 아닌가? 조선시대는 더 당연하게 됐었을까? 아무튼 안 돼. 안 되는 설정이었어.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던 그 마음을 그냥 물가에 뛰어오는 종이배에 담아서 보내는 것처럼 한낱 꿈이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냈더라. 그게 일장춘몽입니다. 한 장의 꿈이다. 한낱 꿈이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그냥 못 얻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얻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과감하게 보내버리시고 지금의 마음을 단련하셔서 조만간 있을 어떠한 좋은 경사들 속에서 충분히 회복하시고 또 본인의 목적과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새로운 우리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결코 한 줄로 그어진 길이 아니기에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타로가 주는 조언과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에 곧 찾아올 경사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타로의 신